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 배운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 말이 없어요. 제목에 나오는 표현이 조금 어렵네요. 수줍음을 타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就是腼腆害羞的意思. 그래서 보통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도 잘 못하고 조용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만난 어떤 사람이 조용한데 그 이유가 아마 수줍음을 많이 타서인가 보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책을 보면서 사람들의 성격을 묘사하는 한국어 표현을 공부해 볼까요? 먼저 책 46쪽의 그림을 같이 봅시다.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여자는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선생님 앞에서 입을 가리며 조금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하고 있네요. 이 얼굴 표정에서 이 사람의 성격을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수줍음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옆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의 남자를 보세요. 이 사람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여자를 보고 아주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지요.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은 좀 화를 잘 내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아래 왼쪽에 있는 그림도 볼까요? 친구들 여러 명이 모여 있네요. 아마 이 사람들은 사교적이거나 외향적이어서 친구를 쉽게 잘 사귀는 성격인 것 같죠? 마지막 그림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 보여요? 표정이 밝고 웃으면서 친구들과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격이 활달하고 명랑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모습으로 성격을 추측해 보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책의 대화를 보면서 학교 반 친구들의 성격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먼저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리에 씨와 마리아 씨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에릭 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 요코 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우리 잘 들어봅시다. 요즘 학교 생활이 어때요? 이제 반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네, 반 친구들이 모두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졌어요. 특히 에릭 씨는 성격이 참 좋던데요? 맞아요. 그분은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이어서 사람들을 금방 사귀어요. 참, 그런데 요코 씨는 어떤 분이에요?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 말이 별로 없어요. 네, 요코 씨는 낯을 좀 가리는 편이에요. 처음엔 친해지기 어렵지만 지내다가 보면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요? 첫인상은 좀 차가워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에릭 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네,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활달하고 적극적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요코 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요코 씨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낯을 가려요. 정이 많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这里的 낯을 가리다 是认生的意思. 자, 그럼 우리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리에 씨가 마리아 씨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학교 생활이 어때요? 이제 반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새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새로 만난 친구들하고 좀 가까워졌는지 묻고 있네요. 리에 씨의 질문에 마리아 씨가 말합니다. 네, 반 친구들이 모두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졌어요. 특히 에릭 씨는 성격이 참 좋던데요. 친구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금방은 곧, 바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의 의미입니다. 마리아 씨가 에릭의 성격이 좋다고 하니까 리에 씨도 에릭 씨의 성격에 대해 조금 더 말하네요. 맞아요. 그분은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이어서 사람들을 금방 사귀어요. 에릭은 금방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활달하다는 활발하다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是大方豁达的意思. 다음에서 마리아가 요코 씨의 성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참, 그런데 요코 씨는 어떤 분이에요?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 말이 별로 없어요. 요코 씨는 어떤 분이에요? 는 요코 씨는 성격이 어때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 말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요코 씨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사람인데 마리아 씨는 요코 씨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요코 씨의 성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코 씨가 말이 없는 이유가 아마 수줍음을 많이 타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된 는지, 은지, 는지는 이렇게 이유를 추측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말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말이 적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수줍음을 타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수줍다는 형용사에서 수줍음이라는 명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수줍음이 많다, 脸皮薄, 수줍음을 많이 타다, 容易害羞的, 수줍음을 안 타다, 不容易害羞的, 수줍음을 감추다, 藏着羞涩, 수줍음을 모르다, 不知道害羞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있죠? 뭘까요? 네, 바로 타다입니다. 타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버스를 타다, 坐公共汽车. 두 번째로 커피에 설탕을 타다, 往咖啡里放白糖. 세 번째 의미로 햇볕에 얼굴이 타다, 脸被阳光晒了. 네 번째 의미로 용돈을 타다, 领零用钱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럼 수줍음을 타다에서 타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바로 어떤 감정을 쉽게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부끄러움을 잘 타다, 怕羞的, 노여움을 타다, 爱生气的.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서
그런 감정을 쉽게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절이나 기후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의미로 가을을 타다, 계절을 타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대화를 계속 볼까요? 리에 씨가 요코 씨의 성격에 대해 말해줍니다. 네, 요코 씨는 낯을 좀 가리는 편이에요. 처음엔 친해지기 어렵지만 지내다가 보면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낯을 가리다는 중요한 표현이죠. 여기에서 낯은 얼굴을 말하고 가리다는 어떤 것을 피하거나 꺼려하다는 의미입니다. 얼굴 就是脸的意思嘛。这里的 가리다 就是避开。 그래서 낯을 가리다는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을 대하기 싫어하다는 의미입니다. 就是我们之前说过的认生的意思。 아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모르는 사람을 보면 금방 울어버린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就是说因为孩子认生所以如果看到不认识的人的话就立马会哭。 낯은 낯이 익다, 面熟, 낯설다, 陌生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죠. 가리다의 다른 의미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음식을 가리다에서처럼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는다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就是挑食的意思。 그리고 햇빛이 너무 강해서 손으로 햇빛을 가렸다처럼 这里的 가리다 就是遮挡的意思。 자, 그럼 대화를 좀 더 살펴볼까요? 계속해서 리에 씨가 요코 씨 성격에 대해 말합니다. 요코 씨는 처음에는 친해지기 어렵지만 계속 함께 지내면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다가 보면 문법이 사용됐는데요. 이 문법은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되면 새로운 사실이나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이 많다는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은 정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의미입니다. 就是很温暖很亲切的意思。 정도 정이 있다, 有感情. 정이 없다, 没有感情. 정이 가다, 感情加深. 정이 들다, 产生感情.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첫인상은 좀 차가워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라고 했네요. 첫인상 발음에 주의하세요. 첫인상, 첫인상.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받는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就是第一印象的意思. 그런데 첫인상이 차갑다라고 했네요. 차갑다는 정이 없고 쌀쌀하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所以 첫인상이 차갑다的意思就是第一印象感觉冷冰冰的意思. 차갑다는 창문을 여니까 차가운 밤 공기가 불어왔다처럼 온도가 낮아서 아주 서늘한 느낌을 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의미로 뜨겁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같이 공부했는데요. 대화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했나요?
그럼 이제 성격과 관련 있는 어휘를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책 47쪽을 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은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향적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내성적이어서 말을 걸기가 좀 어렵다. 那个人很内向，很难跟他搭讪. 그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도 없이 외로운 학교 생활을 보냈다. 他因为性格内向，连朋友都没有，过着孤单的学校生活. 내성적인 성격 때문인지 그녀는 자기 표현을 잘 못한다. 可能是内向的缘故，那个女孩子不善于表达自己. 이 예문들에서처럼 성격이 내성적이다로 사용합니다. 다음 단어는 외향적입니다. 외향적은 속마음이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은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형은 내성적이다. 弟弟是外向开朗的性格，哥哥是内向的性格. 수진이의 외향적 성격과 이 업무는 어울리지 않는다. 秀珍外向的性格不太适合这个工作. 이 예문에서처럼 성격이 외향적이다 라고 사용합니다. 다음 단어는 느긋하다입니다. 느긋하다는 마음에서 흡족해서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주말에는 느긋한 기분으로 휴일을 즐긴다. 在周末以轻松休闲的心态享受假日. 다음 단어는 명랑하다입니다. 명랑하다는 유쾌하고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웃으면서 명랑하게 말했다. 我一边笑一边明朗地说. 조카는 활달하고 명랑한 아이였다. 侄子是个开朗豁达的孩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소심하다입니다. 소심하다는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한다. 因为是内向谨慎的性格，所以不善于和人交往. 그는 수줍음 많은 소심한 성격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솔직하다입니다. 솔직하다는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다의 의미입니다. 정직하다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请如实回答问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他真实地表达了自己的感情. 다음 단어는 덜렁거리다입니다. 덜렁거리다는 조심성이 없이 자꾸 함부로 행동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덜렁거리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라. 考试的时候不要慌张，冷静一点，尽最大的努力吧. 그는 늘 덜렁거려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他总是冒冒失失的，所以老失误. 비슷한 말로
덤벙대다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변덕스럽다입니다. 변덕스럽다는 자주 변하기 쉬운 태도나 성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너무 변덕스러우면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 如果人们太善变的话，会不太容易得到信任. 이렇게 성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天气持续多变. 이렇게 자꾸 변하는 날씨를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격과 관련 있는 어휘의 의미와 예문을 선생님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어휘를 활용한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책 47쪽을 보세요. 여러분과 친구의 성격을 한번 써볼까요? 나의 성격, 내성적이다, 소심하다, 덜렁거리다. 친구의 성격, 명랑하다, 외향적이다, 솔직하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친구를 잘 못 사귀고 나쁜 얘기를 들으면 상처도 잘 받아요. 그리고 덜렁거려서 일할 때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제 친구는 저와 반대 성격을 가졌어요. 항상 명랑하고 솔직한 성격이라서 친구도 많고 외향적이라 동아리나 모임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과 친구의 성격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활동을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은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데 어떤 성격의 상대방을 찾습니까? 결혼정보회사에 보낼 글을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자, 먼저 선생님이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YS전자에 다니고 있는 29살 남자입니다. 제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이기 때문에 명랑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여성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덜렁거리는 여성보다는 저처럼 꼼꼼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참을성이 많고 솔직한 여성이어야 합니다. 이런 여성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남자는 어떤 면에서는 반대되는 성격,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여자를 찾는군요. 여기에서 꼼꼼하다, 매우 차근차근하고 자세하여 빈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참을성이 많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잘 참고 잘 견디는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성격을 묘사하는 단어는 위에서 배운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이다, 반대의 의미로 소극적이다. 느긋하다, 반대의 의미로 급하다. 예민하다, 또 차분하다, 고집이 세다, 원만하다, 사교적이다, 까다롭다 등등 아주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상대방의 성격을 위의 글처럼 한번 써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